안녕하세요. 타로 정원의 타로 리더 희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벌써 10월달이죠. 10월 여러분의 애정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애정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뽑아볼 거고, 그래서 총 9장의 카드를 뽑을 거고요. 자, 3장은 솔로 커플 모두에게 해당하는 핵심 카드입니다. 코어 카드며, 3장은 또 솔로분들, 3장은 커플분들. 그래서 리딩의 각 사항에 맞는 조언이 풍부할 겁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 나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게, 제가 댓글을 정말 열심히 보거든요. 열심히 보면 이제 몇 년째 솔로인데 나는 어떡하냐 하는데, 이제 좋은 거가 하나 있는 게, 이게 이번 달에 애정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최종 애정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월달이 이럴 수 있는데 11월달이 대박이라든지, 그래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마음속으로 편하게 나의 10월 애정운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카드 뒷면으로 뽑을 시간 드릴게요. 꽃으로 뽑을 시간 드릴게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벌이나 장애물이 조심해야 되는 달이래요. 이번 달은 여러분한테 라이벌이나 장애물이 있어요. 자, 왜 라이벌이나 장애물을 조심해야 되냐? 자, 라이벌이나 장애물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 사랑의 라이벌, 그래서 정말 방해물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의식하거나, 반대로 장애물은 그게 있죠. 갑자기 장거리 커플이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너무 바쁘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개입해서 우리 사이를 트러블 나게 한다든지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건강상의 이유로 자주 못 만나는 것도 그런 게 됩니다.
카드에서는 자, 이 웨이트 카드의 기반인 이 카드에서 보면 이제 완드 7이요. 완드 7의 카드는 뭔가 이게 평탄해 보이지는 않죠. 이 카드는 사실은 이런 어떤 상황을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성취고 승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데 사실은 가장 큰 키워드는요. 좀 부정적이라서 약간 가림, 뭔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겨낼 상황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극복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고. 자, 제가 아까 라이벌이라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카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투닥투닥 싸우는 이제 뭐 파이브 완드와 그 다음에 펜타클 2. 이 펜타클 2가 참 이제 현장에서는 좀 많은 사건 사연이 많은 카드인데요. 자, 이 카드가 좀 안 좋은 카드랑 뜨잖아요. 무조건 양다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두 개를 영위하고 있을 때 뜨는 카드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을 하자면 뭔가 나 위에 무언가가 있을 때 혹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뜨는 카드인데 이렇게 분쟁되는 카드랑 뜨면 라이벌이나 나한테 걸리게 하는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분명히 이번 달은 각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애정운에 무언가가 개입해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자, 여기서 솔로분들 볼게요. 자, 아예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썸도 없이. 자, 그런 분들의 이번 달 애정운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뭔가 이제 솔로분들이 이걸 보신다는 것 자체가 애정운 영상을 누르셨잖아요. 뭐 재미든 진지해서든. 그러면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셔서 이런 카드가 뜨는 건데 자, 문제는 자, 여기서 뻗어버렸나? 이제 뻗어버렸다는 카드가 뜨는데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카드는 저스티스 카드인데 여기서는 심판을 당하고 정의를 당했다는 뜻이라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노력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고 해서 이래요. 실제로는 뭐 소개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예 무산이 난다든지 아니면 진짜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좋지 않은 평가로 어쨌든 내 바램과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자, 에이스 소드가 있는데 자, 이 카드의 핵심을 두고 이 카드를 해석을 한다면 의미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구상적으로 뭐 계획을 하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지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산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사람이 정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죠. 정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극복해야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솔로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이번 달은 뭔가 이렇게 순조롭게 딱 되지 않아요. 우리가 순조롭다는 거는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덕덕덕덕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한 달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 하나가 파토가 났어요. 그러면 다음 소개팅이 더 좋거나 뭐 다음 인연이 더 좋으려고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공통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오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뭐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의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호감을 가지게 되는 상대에 대해서도 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정말 라이벌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 상황이 나랑 이어지기 힘든 거. 사실 솔로분들한테 이게 더 많아요. 이어지기 힘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어디가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근무 환경이 다르다든지 집이 아주 멀다든지 뭔가 이제 이어가기가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달은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좀 쿨하게 보내는 게 좋은 달이에요. 커플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이제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카드인데 자, 이 카드는 타워라는 카드예요. 안 좋은 카드죠. 안 좋은 카드예요. 이게 뭐 재난이나 격변이고 날벼락이고 굉장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키워드인데 저희가 핵심 카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대입해서 보면 당연히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이런 애정 전선이 커플분들은 와라르르 무너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오늘 좀 세분화해서 카드를 많이 뽑아본 게 이제 각각의 사연에 맞추려고 하는데 자, 나인 펜타클이나 이런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커플에서 좋은 카드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나쁜 카드는 아니라서 이번 한 달을 잘 극복하면 괜찮을 수 있는 걸 말을 하거든요. 자,
이 나인 펜타클은요, 이 나인 펜타클이에요. 펜타클 9인데, 펜타클 9가 사실은 솔로 이미지가 좀 많은 카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오리지널 웨이트 카드에서 한 명이 여유롭게 여성이 이제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풍요롭게. 저 사람 혼자서도 잘 산다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골드미스라는 키워드를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진짜 뭐 화려한 싱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커플 카드에서 뜨는 경우에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상대가 있든 없든 내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있어도 혼자 지내는 느낌이 들거나 뭔가 상대방한테 그리고 나한테 일이 생기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이 전차라는 카드가 뜨죠. 너무 빠르게 변화한 분위기라서 제가 예상할 때는 이래요. 실제로 정말 환경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라이벌이나 장애물이 생긴다고는 했는데, 이제 우선 라이벌보다 장애물부터 먼저 끄집어 올라볼게요. 장애물이 생긴다고 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나를 못 챙긴다든지. 근데 그런 데서 나도 약간 그런 데서 경솔하고 상대방도 무신경해서 그게 다툼이 된다든지. 근데 초래되는 원인은 아무튼 간에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 둘은 그래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생기면요, 차라리 내 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라이벌이 한다고 하면 단정 지어서 정말 그 사람이 매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가 거슬려하는 뭔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 사람의 직장 동료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내가 그게 짜증나서 그것 때문에 싸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는데 거기서 뭐 진짜 여사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든지, 아니면 내 의심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의심 아닌 심증이 자꾸 커지든지. 그래도 일단 그거예요.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대화를 하거나 상황에 맞춰서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절대 무너졌다는 카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무너질 뻔해요. 이게 제가 정한 핵심 카드였으면 여러분은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 다행히도 이 코어 카드가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뽑은 게 결론이고 이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아마 반복되는 모습과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위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자, 썸을 맨 마지막에 해석한다 했죠. 짝사랑분들은 여기 가셔야 돼요. 솔로예요, 솔로. 자, 썸은요, 자, 어쨌든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겨요. 그러면 사실 이럴 때는 좀 죄송하지만 그 썸 상대한테 다른 호감이라든지 다른 뭔가가 생겨서 우리 관계가 흐지부지 되는 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달 애정호는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휩싸여서 갑자기 이제 썸남이나 썸녀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나한테 행동이 싹 식거나, 그래서 뭐 나중에 실제로 이런 사연 들어보면은 정말 시간 띄워서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한대요. 일단 그럴 수 있는데, 썸 가정에서 이렇다고 하면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썸 가정에서 내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변수가 일어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그냥 내 상황을 그냥 영유를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생기면 썸 있는 분들은 너무 감정 소모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상대의 상황을 좀 지켜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한 조언을 제가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이번 달을 보내면 좋을지 한 가지 더 조언을 들어볼게요. 자, 10 펜타클. 자, 나의 애정운에 어떠한 이제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생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풍요로운 10 펜타클이 뜰까요? 뭐 제가 자주 하는 말 카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애정 사항에 혹은 뭐 솔로 분들이든 커플 분들이 썸 분들이든 너무 애정 사항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그냥 나 할 거 하면서 이 걱정을 할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라도 더 하든지, 예를 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잘 먹고 그냥 운동을 하든지, 친구랑 놀든지, 아니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래요. 그러면 10월달은 순식간이에요. 제가 언젠가 11월달 애정입니다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어떻게 더 노력할 건 없겠지만은 자기 시간을 까먹지 말라는 조언이 떴으니까
자, 1번 리딩을 여기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무리 봐도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내가 잘 지내는 방향으로 생각합시다. 이번 달은 조금 이기적이어도 돼요. 1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달별 애정은 이렇게 볼 건데, 자, 이번 달은 이제 종합적인 통칭 결과에서는 딱 한 번에 핑크빛 기류가 온대요. 그게 딱 한 번이래요. 딱 한 번.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나오는 카드에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뜨거든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뜨죠. 그럼 뭔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기회가 오는데, 왜 제가 딱 한 번이라고 했냐면요. 자, 눈에 보이는 기회가 온대요. 눈에 보이는 이제 펜타클 여왕 카드가 뜨는데, 과연 그게 정말 찐덕지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끈질기게 뭐 정말 계속 좋은 기회로 왔으면 행드맨이 달렸을까 이거예요. 행드맨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 같은 기회가 왔는데 그게 딱 한 번이 온 거예요. 딱 한 번이 왔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뭐 계속 지속이 안 되고, 아쉽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나 혼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여 있는 거예요. 뭔가 반짝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쉬워서 끄트머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이번 달의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달별의 애정호는 최종 결론이라 항상 말을 하기는 힘들었잖아요. 좀 이럴 때 솔로분들이 이런 카드가 뜨면 진짜 더 아쉬울 수가 있어요. 솔로분들은 진짜 그렇게 딱 한 번 기회 생기고 딱 끝나는 거거든요. 자, 굉장히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달에 그런 풍부한 생각이, 이런 감정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게 결론 카드라서 이게 사실은 결론이 아닙니다. 솔로분들한테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좋은 기회로 정말 어떤 기회를 만나고 싶고 하는데 결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솔로분들 이럴 거예요. 내가 누군가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게 진짜 대뜻 말뜻하게 정말 딱 한 번의 기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이 먼저 말 걸어줘서 너무 좋았고 잘 지냈는데, 그러고 그게 갑자기 툭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짝사랑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솔로 짝사랑, 여기는 커플, 그리고 썸은 제가 맨 마지막에 해석을 할게요. 그게 어쨌든 간에 만약 소개팅을 하더라도 기회가 생기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된다든지 많이 아쉬운 달이에요. 기회가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기회를 잡도록 노력을 하시면 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이게 제일 현실적인 솔로 예정운이에요. 뭐 아예 없는 거거나 아니면 기회 와봤자 못 잡거나. 그런데 기회가 와서 못 잡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아니면 상대방의 그린 라이트를 켰는데 설마 나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뭐 이제 10월 달에 이거 보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조언을 한다고 하면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아요. 늘상 말을 해요. 근데 애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존감과 나의 외모 관리와 아니면 그 외에 나의 뭐 마음가짐이 딱 준비가 됐을 때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 딱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달 애정운에서 뭐가 뜰지 모르니까. 자, 커플분들이 진짜 아쉬울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어차피 투닥투닥 거리는 카드가 뜨긴 하는데, 자, 이게 결론 카드인데요. 커플분들은 뭔가 굉장히 감정이 설레는 뭔가가 생겨요. 감정이 설레는 뭔가가 생기는데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난대요. 한 번으로 끝난대요, 진짜.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뭐 건태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 시작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생각지도 않은 너무 좋은 모습이나 좋은 기류가 흘렀는데 그걸 더 이상 안 보여주네요. 근데 다만 두 분 사이가 끝나거나 이런 게 아닌 게요. 보면 세븐완드라는 카드 자체가 뭔가의 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았는데 어쩔 수 없지. 이것도 또 극복해서 넘어가야지 하고 또 다음 거를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플분들은 이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대신 상대방의 모습이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점이나 이런 터닝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 한 번 기회에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번의 기회는 본인이 만드시면 돼요. 뭐 상대방이 나를 설레게 하고 이랬다고 하면 내가 설레게 해주면 되잖아요. 자, 썸이에요, 썸. 자, 솔직히 말하면 솔로 분들보다 썸이 조금 더 난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딱 온다고 하는데 두 번은 안 온대요. 그게 진짜 무섭죠. 왜냐면 이게 썸에서 연애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전환점이 되는 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 썸은 제가 여기서 통합해서 봐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행드맨 어디 안 떨어졌어요. 행드맨이 이게 보면 이렇게 뚝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매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지금의 만남이 연애로 갈 수 있고요.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한 번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제가 썸인 분들한테 조언을 할게요. 썸은요, 상대방을 얼마나 파악하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연애도 마찬가지인데 썸에서 연애로 가는 거는요,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코드가 맞았을 때 결국 연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더 대화 많이 하고요. 상대방이 뭐 좋아하는지도 좀 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냥 썸 타는데 의미 없는 대화만 하지 마시고요. 뭐 좀 난해할 수도 있지만 기회가 올 수 있는 달이기도 해서 딱 한 장에 제가 어드바이스 카드도 뽑아볼게요. 두 번 주면 안 될까? 맞죠? 한 번 기회만 주고. 그 커플 분들하고 해석이 굉장히 비슷하게 떴는데요. 자, 커플 해석이 때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한 번의 기회만 오는 거지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드바이스가 뭐냐면 한 번 기회가 끝나면 또 다음 기회가 안 보이면 그 다음 기회 올 때까지 노력을 하면 된대요. 이제 세븐완드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몽둥이 들고. 이게 구미배어, 귀여운 구미배어조차도 표정이 비장하죠. 구미배어가 표정이 굉장히 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혼자 나름대로는 심각해요. 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니까. 이 역경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한 번 지나가는 기회가 많이 놓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두 번째 기회가 온대요. 근데 그게 이번 달일지는 제가 장담을 못해요. 이번 달은 한 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한 번 기회를 잡든 못 잡든 어쨌든 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만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2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딱 한 번의 나쁨과 좋음이 둘 다 공존하는 달입니다. 그 일이 일비한다는 느낌이 맞아요. 일이 일비하는데 저는 희, 비를 조금 바꿔서 표현할게요. 나쁜 게 먼저 터져요. 나쁜 게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좋은 거 한번 터지고 이렇게 돼요. 중심이 되는 카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의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자, 이번 달은요, 분명히 한 번에 힘든 일이 찾아와요, 시련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시련이 확실히 온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포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애정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 있어요. 뭐 솔로 분들이든 커플 분들 통칭 이번 달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상황이 뭔가 망해가는 느낌이 든다.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체념하듯이 마음을 툭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내려놓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급반전으로 또 좋은 일도 일어나요. 이 힘들어 보이는 완드 10카드가 아니라 그 다음 카드는 컵의 기사라는 카드입니다. 저는 이 카드 뜨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시험 합격 운에서도 좋은 카드니까 희소식이죠, 희소식. 여러분한테 애정적인 부분에서도 희소식이 온대요. 그리고 좋은 카드가 결론적으로 떠주네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분명히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엄청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더 나쁜 카드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카드는 뭐 나빠 보이는 이미지겠지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무거운 지팡이를 하나도 안 흘리고 안고 가고 있어요. 좀 버거워 보여도. 그 말은 이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는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되게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솔로분들 여기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솔로분들 힘들 겁니다. 힘들 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연애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내 마음과 반대되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중요한 소개팅이 잡혔는데 피부가 확 뒤집어져. 중요한 소개팅이 잡혔는데 그날 배탈이 났어. 그럼 나는 망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이제 카드 보면 진짜 준비 많이 하고 이런 이것저것 뭐 이야기 보따리 내 준비 다 했는데 소드 파이브가 떠요. 아이고 상황이 나를 안 따라주네요. 그런데 포 펜타클이 뜨네요. 포 펜타클이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완전히 망한 카드하고 좀 정반대 느낌입니다. 사실은 포 펜타클은 유지입니다. 유지. 뭐 이렇게 뜨면은 또 나쁜 상황의 유지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카드가 결론이 아니고 이 카드는 스토리고 이 카드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분들의 가정이에요. 이거는 가정의 리딩이고 이게 결론인데, 나쁜 상황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개팅 비유를 한 거고, 그 외에도 본인이 나서서 뭔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뭐 그게 성사가 안 돼. 어디에 뭐 회원권을 끊었는데 안 가져. 그러면 다 자포자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한번 넘어가면 분명히 다시 이 같은 달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친구 만날 때 끌고 왔는데 누구 소개해준다든지, 아예 포기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연애도 못할 것 같은 환경이 자꾸 조성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온다든지, 그런 희소식이 오는 것들은 계속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준비하고 기대했던 거 포기하지 말고 기대를 해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반대로 커플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1이 1비하는데 제가 한 번 나쁘고 한 번 좋다 했잖아요. 역시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이번 달 중으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내 연인하고 사이에서 분명히 장애물이 생길 거예요. 그 장애물이 우리 트러블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안 좋은 일은 굉장히 많죠. 그냥 다툼, 아니면 뭐 오해가 생긴다든지. 그런데 또 반전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게 또 완화가 되는 상황도 생겨요. 어쨌든 간에 카드가 한 번은 나쁜 일이 생기는데, 자, 이 해석에 빗대면은 그래도 한 번 더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더 애정이 돈독해지는 결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다만 제가 커플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날 서 있는 카드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괜히 한번 사이가 안 좋거나 한번 트러블이 생기면 그냥 달 내내 사람이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 툭툭 털어버리시고 좀 기대를 해보세요. 반대로 자, 썸이에요. 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썸인 분들은 저는 도움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번 나쁜 소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있다 하잖아요. 그럼 이럴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썸분들한테 가장 많은 상황이 뭐냐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완전 썸 깨진 것 같고 상대방은 갑자기 며칠 동안 답장도 안 해. 나한테 아는 척 안 해. 갑자기 싸해져. 그래서 우리는 망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팠다든지 뭐 사연이 있었다든지 대반전의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썸은 일단 아무것도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상태에서 커플의 운과 이제 솔로의 운을 끌어서 이걸로 리딩을 하는데, 종합을 해보면 아마 썸분들 스트레스 수치는 이 솔로분들 스트레스 수치 못지않게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난 솔로다. 이제 나는 썸도 아니고 난 솔로였다. 나 혼자 썸도 아니고 그냥 쌈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쌈이 아니고 진짜 썸이 맞았네. 그리고 뭔가 약간 우리 관계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진짜 이게 뭐 커플로 가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이 1비는 거꾸로 표현했잖아요. 딱 한 번만 내가 쌈이라고 생각한 순간 포기하지 말고 잘 지내면 쌈이 절대 아니니까 썸이란 거 잊지 마시고 지내시면 돼요. 뭐 리딩은 충분히 조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장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한 장을 뽑아볼게요. 자, 솔로, 커플, 썸 다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와, 너무 딱 맞는 카드가 떴어요. 저스티스, 정의라는 카드가 떠요. 이 카드는 진짜 딱 중립을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번 나쁘고 한 번 좋다고 하는데 그 한 번 나쁠 때 난 망했어. 난 다 틀렸어. 이제 끝이야 생각하고 무너질 수 있댔죠.
일희일비 한다는 거는 뭐 한 번 좋고 한 번 나쁜 상황에 그때마다 계속 동동 뜨지 말라. 계속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이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어떤 상황이 나오든지 그런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중립을 지키고 평정을 지키래요. 평정을 지키는 게 여러분이 무조건 할 일이래요. 그럼 상황은 다시 알아서 좋아진대요. 뭐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얘가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평정만 지켜준다고 하면 솔로, 커플, 썸 다 나름 무난할 거예요. 무난이 아니고 좋죠. 나쁘고 좋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이번 달에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침체된 달이에요.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우선, 너무 카드가 안 좋아요. 제가 이 카드를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 소드3의 카드는 어떻게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시련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연 외의 변수인 거예요. 제 3에 끼어드는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좋냐? 아니 그것 때문에 거의 뭔가 나쁠 펴놓고 쪽난다. 뭔가 파토난다. 이게 이별이다. 뭐 이렇게 키워드로도 봅니다. 뭔가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달 애정운이에요. 여러분의 애정이 어떻게 되냐는 리딩이 아니고 달 애정운이니까 일단 이번 달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번 달이 이렇다는 걸 알고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솔로분들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분들은 이제 짝사랑도 포함을 한데 있어요. 이번 달에 역시 솔로분들은 이걸 보신다고 하면 가볍든 아니든 연애하고 싶으니까 보시겠죠. 그런데 카드에서 나오는 거 보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대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뭐 펜타클 9, 이제 본인도 이제 예쁘게 꾸미면서 내 주변 상황이나 또 이루어지고 싶은 상황들이 뭐 찬란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원래 포컵인데요. 포컵인데 사실 이 카드에서는 가끔 세븐컵의 의미가 나오기도 합니다. 각 덱마다의 키워드가 있어요. 각 카드마다의 키워드. 그리고 스타. 제가 이게 왜 포컵하고 조금 이제 이게 세븐컵에 가깝다고 생각이 이 스타 카드 때문인데, 스타는 내가 꿈꾸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가 꿈꿔왔던 그런 연애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반짝반짝하게 더 뚜렷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가 이번 달에 좀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계기가 안 돼요.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제3의 요인들이 나타나서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재밌게도 코로나일 때도 이런 카드 떴어요. 솔로분들 중에서 애정운이 진짜 좋았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만 있으면서 그게 진짜 운이 끊긴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갖가지 방해를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냥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이번 달은 안 돼도 그냥 뭐 넘어가고 다음 달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게 맞아요. 자, 커플분들이 사실 제일 긴장해야 돼요. 커플분들은 사실 이렇게 카드가 뜨면 진짜 불리한 게 우리 사이에 큰 먹구름이 낀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달의 애정운은 결론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번 달에 일단 뭔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극복 못하는 분들이 이번 달 중이든 다음이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뭔가 새로운 상황이 생긴대요. 에이스 완드 막 불타고 있죠. 불이 나냐? 아니죠. 뭔가 새로운 상황. 근데 그게 트러블의 분쟁이고, 자, 신기하게도 즉석으로 카드를 뽑았는데도 각각의 솔로 커플 상황이 똑같이 별 카드가 떠요. 별 카드가 사실은 연애에서 그다지 그렇게 좋기만 한 카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별 카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커플들한테도 뜹니다. 월드 말고도 좀 장거리 하늘에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대는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멀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멀어진 사람한테도 뜨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어떤 새로운 상황 때문에 물리적이든 아니면 감정적이든 두 분이 멀어지게 된대요.
뭐 새로운 상황은 진짜 많을 수 있어요. 뭐 실제 뭐 직장 문제, 뭐 공부 문제, 뭔가 자기 개발, 아니면 뭐 아파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감정적 요인도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자각을 한 거예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됐다 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데 그게 우리 사이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미안하지만 어떤 거든지 우리한테 악수로 가요. 좋지 않은 수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카드랑 같이 이런 카드가 뜨잖아요. 그러면 나도 감정적으로 상대도 나한테 감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요한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투닥투닥거리거나 이 관계에 혼선이 오는 건데, 사실 뭐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하겠냐마는 이 제3의 변수는 너무 사연이 많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예측을 못하는 사연인데, 그때 정말 이해가 되는 선이라면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선이요, 뭐 예를 들면 진짜 피치 못하게 완전 장거리가 된다든지 자주 못 본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그 사람의 어떤 감정적 요인으로 인해서 나를 등 돌린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좋은 달이니까 잠시 이번 달에는 피해 있듯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일단은 커플분들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썸. 자, 썸은 죄송하지만 가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키워드를 끌면 많이 기대를 했던 솔로분들의 마음이 썸분들한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상황이 일어나서 트러블이 난다는 거는 정말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어서 정말 기대를 가지면서 썸을 타는데 어떤 새로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다양하겠죠. 썸이 깨지는 이유는 너무 다양한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썸에 집중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카드긴 해요. 아니면 내 상황이 그 썸을 못 이어간다든지,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오해가 생긴다든지, 이게 제일 흔해요. 그래서 못 이어갈 수 있는데, 물론 이번이 달별의 애정운이니까 이게 끝이라고는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번 달에 이렇게 됐는데 다음 달에 그 썸남이나 썸녀가 연락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지켜보자, 뭐 인연이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셔야 돼요. 이런 소드3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전제 자체가, 이 완드 그 자체가 뭔가 버텨온 카드라서 사실은 이번 달에 실제 이런 운이 실현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9월 달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딱 한 가지 그냥 조언은 여러분을 위해서 뽑아볼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나쁜 운이 나왔을 때 진짜 그게 건강운이라든지 뭐 일에 연관된 운이면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는 어떤 최소한 무리를 안 하고 툭 던져둘 것 같아요. 역시 맞는 말을 하구나. 제가 이게 제 운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나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쁘구나, 미리 봤으니까 나쁜구나 아는데, 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노력을 하고 그 외의 선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마음 쓰지 말자, 이가 돼요. 이게 되게 평온한 카드거든요. 구미베어 카드. 멀리서 구미베어 있네, 귀엽게.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카드 뜨면 평온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선까지만 애쓰고요, 그 이상은 마음 쓰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애정 문제 때문에 내 생활과 내 감정이 다 흔들리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달 애정운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쓰면 그 한 달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대요.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자, 이렇게 무리한 게 아닙니다. 저 같으면 툭 던져놔요. 그냥 알아서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지켜보든지 아니면 냅둬요. 근데 그게 정말 나하고 대로운이면은 가까이 오겠죠. 어쨌든 간에 이번 달은 마냥 좋지가 않다는 거 인식을 하시고요. 자, 마음 쓰는 데까지만 딱 쓰고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다 좋은 카드인데요. 솔로분들 여기서 이제 한호하세요. 똑같은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사실은 솔로분들을 위한 리딩인 것 같은데, 자,
너무 좋습니다. 이번 달은 핑크빛 기류가 아주 빵빵빵합니다. 기류가 흐른다는 표현도 아까워요. 그냥 핑크빛으로 가득 차. 여기가 다 핑크색으로 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달이고요. 자, 이게 핵심 카드입니다. 핵심 카드를 좋은 거는 또 봐야죠. 좋은 거는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제가 타로 카드 보다 보면은 제가 해석을 안 해도 손님들이 그리고 고객들이 그냥 제가 봐도 좋아요. 먼저 막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이런 카드가 뜨면은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결론 카드거든요. 자, 이번 달은 모두 솔로 커플 썸 다 포함해서 분명히 핑크빛 기류가 있어서 만약에 연애를 원하는 분들이면 진짜 이번 달은 걸어볼 만해요. 자, 솔로 분들. 와, 이게 정말 좋은 카드인 게요. 운명의 수레바크와 데스 카드와 컵2 카드 이렇게 뜨면 어떠냐면은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생긴대요. 기대도 안 했는데. 특히 운명의 수레바크와 데스 카드가 뜨면은 이 솔로 분들은 특히 더 좀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연애야? 혹은 과거 사람은 못 잊는다든지. 하여튼 연애에 대해서 이게 연애 되겠나 이렇게 정말 비관적으로 하고 있었을 때 생각지 않은 기회가 생긴대요. 자,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진짜 적절한 표현을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번 달에 연애 성사라는 말까지는 안 하냐면 제너럴의 한계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솔로분들이 이렇게 생기면 한 달 만에 어떻게 다 사귄 것까지 되겠어요. 뭐 되기나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는 좋은 징조로 보는 게 옳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생각지도 않은 분명히 연애 기회가 올 겁니다. 딱 내 이상형이 나타나는데 나하고 썸을 탄다든지. 어쨌든 간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이거예요. 컵2. 저는 제 애정운에 이게 뜨길 원해요. 그 정도로 좋은 카드입니다. 진짜 진심 트루러보고 이 카드가 특히 더 잘 표현했죠. 아, 너무 부럽고 샘나요. 자, 이거를 솔로분들 샘 안 내도 돼요. 본인 카드니까. 자, 너무 좋으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지내보시고요. 반대로 이제 커플분들도 진짜 좋은 카드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커플분들한테 핑크빛 기류가 가득하다는 거는 원래 좋았던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조금 내 연애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우리 사랑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이게 확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 펜타클은 뭔가 머무는 카드예요. 제가 항상 주지도 않고 뺏지도 않는 카드라고 하는데 열심히 지키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문제는 파이브 펜타클이 떴어요. 파이브 펜타클은 오리지널 웨이트 카드에서는 갈 곳 없는 그런 불황자예요. 불황자.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카드가 뜨는 거는 내가 내 연애를 함에 있어서 약간 사랑을 해도 외롭고 그리고 뭐 부부 같은 경우에도 서로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 사이가 굉장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눈으로도 보고 남이 봐도 그 사람이 달라지거나 우리 사이가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펜타클의 킹이에요. 킹. 펜타클의 왕이래요. 제가 항상 펜타클은 눈에 보이는 건 물질적인 거였죠.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감정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카드가 떠서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어주든지 반대로 눈에 보이는 예쁜 행동을 많이 하든지 남들이 봤을 때도 우리 사이가 좋아진 게 눈에 보이든지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든지. 그래서 신기하게도 커플분들은 다 펜타클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거냐면 감정의 흐름하고 사실 펜타클이 연관이 없다고는 아닌데 사실 감정 카드는 이제 컵 카드거든요. 근데 펜타클로 이렇게 카드가 뜨다가 컵이 뜬다는 거는 좀 더 한 단계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연애하시는 분들은 결혼 말을 오고 간다든지 상대가 갑자기 진지한 말을 한다든지 아무튼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썸분들 어떨까요? 당연히 좋은 거죠. 이렇게 카드가 다 좋게 떴는데 아마 이번 달은 썸을 완전 종지부 찍을 만한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그 운을 놓치겠다고 막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안 놓쳐지는데 이거 좀 재밌는 거는 어쨌든 똑같아요. 커플분들 상황이나 솔로분들 상황처럼 뭔가 기대도 안 했는데 뭔가 훅 들어와요. 예를 들어 뭐 썸남이나 썸녀가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애정 표현을 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달별 애정운이긴 하지만 사실은 달별 애정운은 이번 달에 막 좋아서 다음 달에 진행될 수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번 달에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뭐 여기서 리딩 맞춰도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좋아서. 하지만 주의사항 정도는 한 장을 뽑아 볼게요. 너무 좋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겠죠. 역시나 주의사항이 있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제 운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운을 볼 때 이렇게 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절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타로 리더는 카드를 믿고 이제 리딩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좋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걸 한 번 더 물어봐요. 자, 타워라는 카드가 떴어요. 근데 너무 핑크빛 기류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럼 이것도 있겠죠. 뭐 물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좋아지니까 너무 가까워지고 너무 행복하면 그 행복에 좀 이렇게 겨워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무리수를 안 두는 게 좋대요. 뭐 솔로분들이든 커플분이든 썸분이들은 아 이제 됐다. 이제 잡아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순간 또 그 사람한테 불만이 생길 수 있대요. 정말 많은 사례예요. 많은 사례. 근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결론 카드가 좋겠다 해서 이거 카드가 그냥 암시,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리수 둘 수 있다는 그런 경고지 이게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딩은 사실 이것까지만 기억을 해도 상관이 없긴 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운을 살피고 싶은 분들은 무리수 두지 말자. 이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이건 어드바이스 뿐이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래봤자 어떤 상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좋은 기류란 거 아시고요. 일단 무리수만 안 두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5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애정운 어떠셨나요? 제가 만약에 제 달별 애정운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나왔다 한들 저는 다시 뽑아보지 않고요. 그러면 그 달에 잘 지내서 다음 달을 기대하거든요. 혹은 좋게 나오면 이번 달 조심해서 다음 달 또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달별 애정운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말한 그 이후의 카드 11월, 12월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 좀 더 기분 좋고 편안하게 카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